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샤인머스켓 관련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좀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보다 오늘 좀 나쁜 이야기 좀 많이 할게요. 지난번 제가 영상 올릴 때 샤인머스켓 가격 조만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무너졌을까? 그러고도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올 겨울 준비해서 내년 봄에 샤인머스켓을 심으려고 준비한 농가가 다소가 많다. 즉 쏠림 현상. 과연 이 쏠림 현상, 이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사실 막을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 젊은 학생들 연예를 꿈꾸고 준비를 하다가 실제 스타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야구선수도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앉아있어도 결국 선택받은 애들은 100명, 그 중에서 필드 나가서 야구 경기한 사람은 또 불과 몇 명 안 된다. 이 샤인도 그래요. 이게 비쌀 때는 가온했는 거 2kg 한 상자에 5만원 6만원 가고, 또 가격 낮은 거는 6천원 7천원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나는 농사를 잘 지면 된다는 그런 부품 기대로 역시나 계속 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이 쏠림 현상 때문에 눈물을 먹은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나중에 아로니아의 눈물이라고 그랬죠. 눈물을 머금고 다 캐냈다. 그 다음 그 이전에는 청매실, 홍쌍리 마을에 매실 TV 방송 타고 매실 염료가 좋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심다가 결국 지금은 매실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잘 알다시피 바로 이 샤인머스켓, 이게 지금 대다수의 농가가 이것을 지었고, 한농연에서도 결국 2024년도에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을 걷지 않겠느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한농연은 참고로 그랬는데, 2024년 이전에 올게 벌써 2022년도인데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왜? 금년도 추석 때 특히 한참 당도 오를 때 비가 오면서, 그리고 구름이 잔뜩 끼면서 당이 올라가다가 당이 안 올라갔다. 그래서 추석 전에 문제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거석하지만은 인근의 K모시에서 거의 출하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판장, 마트 거의 완전 도배를 하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출품이 됐는데, 출하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샤인머스켓이 선호하는 농가가 참 대상이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선호하고 60대 이후 노령층은 캠벨을 선호하는데, 젊은 층들의 입맛을 버려놨습니다. 저 역시 추석 때 한 송이를 꺼내놓고 저희 가족 4명이서 반 송이를 못 먹었어요. 왜?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니까 결국은 그 이미지를 다 버려놨다. 그래서 지금 추석 이후에 이제 서서히 맛이 오르고 진짜 먹을만 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장 시세가 안 된다. 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판매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황금을 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 뱃속을 가르지 말고 때를 기다렸다가 계란이 나오면 그 계란을 먹어야 되는데, 미숫가, 당이 올라가지 않는, 즉 머스켓 향, 즉 망고 향이 나는 그런 이 포도를 만들지 않고 오로지 돈만 계산하고 일찍 조기 출하하신 분들, 그 마음에 아마 반성문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샤인머스켓을 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꾸 심는 분들은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잘 만들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보통 심고 있거든요. 물론 잘 만들고 돈 잘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가온을 하고 좀 출하 시기를 조정하면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추석 이후에 다 같이 홍수 출하가 됐을 경우에 이게 하위품과 상위품이 섞이면 전반적인 가격은 상위품도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이 샤인머스켓은 잘 아시다시피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비가.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권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차라리 아직까지 다수가 선호하는 캠벨을 심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캠벨은 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황금알은 아니지만은 농가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 캠벨을 거의 비내고 그 자리에도 역시나 대부분 지금 샤인머스켓을 심어가지고 포도의 절반 이상이 지금은 샤인머스켓입니다. 예전에는 캠벨이 약 80%, 그리고 대복류가 한 10%, 그리고 이제 이런 신품종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샤인이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포도를 입식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면 다른 거 신품종을 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루비로망이나 블랙 사파이어, 대항옥 뭐 이런 것들 지금 묘목 파신 분들 엄청 광고를 하는데요. 자, 참고로 대항옥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사파이어 열가 떫은 맛,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번 먹고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루비로망 지금 착색과 당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일본에서 그 기술이 원천 기술이 우리한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 스스로 지금 개척을 하고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될 입장이다. 팔로도 스스로 찾아야 되고 또 저장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래 봤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면 스스로 풀어나가면 되겠죠. 하지만 농가에서 이제 판단하실 때 제가 봐서는 저에게 만약에 어떤 걸 권하고 싶냐 묻는다면 저는 차라리 캠벨을 권하고 싶습니다. 캠벨을. 예. 포도 캠벨, 기존 팔던 캠벨. 자, 그리고 이제 이 밭을 잠시 한번 볼게요. 이제 당도를 올려가 출하를 해야 되는데 사이즈는 지금 요게 2년 차입니다. 그리고 첫해 올해 처음 달았고요. 처음 달았고, 그런데 좀 우째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잘못됐는지 응애 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포도의 당도를 올리려면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응애를 먹으면, 특히 8월달, 7월, 8월달 고온기 때 응애를 먹으면 가장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응애 플러스 당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응애를 먹은 만큼 당도는 못 올린다. 그리고 이 밭에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저온성병인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녹균병은 저온성병이다. 이게 포도에 이렇게 빗물 떨어지는 부분에 요거는 일수가 아니고 녹균병 걸린 겁니다. 녹균병. 지금 여기서 멈췄는데 당이 약을 쳐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약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잎으로 탄소 동화작용해서 이제 당을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잎이 정상적일 때 이 당이 올라가는데 1도를 올리는데 10일이 걸립니다. 10일. 그런데 이렇게 약간 장애를 받았다. 그러면 이 당 1브릭스 올리는데 10일 이상이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게 지금 벌써 오늘이 10월 날짜가 6일인데요. 그러면 최소한 10월 20일 전에는 이제 수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내년도 저장량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끝까지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내년도 이제 따내고 다시 이제 탄소 동화정하고 뿌리에 있는 먹은 것들이 결국은 저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한눈 전진하거나 할 때 여기에 저장된 것들이 또 내년에 또 잎을 6장을 만들고 꽃눈을 만들고 이렇게 과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 4마디 5마디 사이에 이렇게 열매가 오는데 이런 모든 것이 내년도 저장 양분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이것도 또 고민입니다. 이것도 이 저장 양분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농가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가격은 다운됐고 따려니까 가격이 낮고 기대치만 많았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을 못하고 그 고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장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참고로 저장하실 때 일반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유황 패드 넣어가지고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유황 패드가 보통 뭐 200몇 세트인데 아마 한 상자에 1,700원 내외 소요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부담되더라도 저장하실 땐 분명히 유황 패드 넣어가지고 그런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두 달 괜찮게 차고 넣어놨는데 가격이 안 맞으면 또 한 달 더 버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품위가 떨어진다. 품위가. 그랬을 경우에 기대심을 갖고 저장했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면 또 농가에 손실이 온다. 그래서 이 샤인머스켓 앞으로 더 심으실 분들 참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8월달 고온기 때 이 응애를 못 잡으면 이렇게 끄뭇끄뭇하죠. 다 응애입니다. 응애 먹은 흔적입니다. 당도에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쏠림 현상이 포도에만 있느냐 그러면 지금 그 묘목업자들이 보통 이제 이런 이게 된다 말이 보통 많이 권하잖아요. 그게 또 쏠깃해요. 또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또 묘목하신 분들 유튜브까지 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 사파이어 좋다 하면서 뭐 광고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기대심을 갖고 선택하는데 장목 선택할 때 진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특정 작목을 해놓고 그것을 수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포도가 최소한 2년에서 3년이고 다른 거는 보통 3, 4년 걸리거든요. 빨라도. 그러면 다시 갱신하면 5년에서 6년이 날아간다. 이거 진짜 기농에서 시작했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기농 빚쟁이 됩니다. 기농 빚쟁이. 기본 농촌에서 맷집을 다진 사람들은 그래도 좀 버티는데 진짜 큰맘 먹고 기농해가지고 장목 선택 잘못하면 진짜 기농 빚쟁이 된다. 기농 빚쟁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장목 선택 신중해야 된다. 최근에 참고로 사과는 지금 그 노란 사과 있죠. 뭐 시나노 골드. 이게 엄청 지금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체리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 신고 있습니다. 자, 돌아보면요. 체리 같은 경우는 수확기 때 비가 오면 30%가 날아갑니다. 감량이 돼요. 그리고 체리꽃 필 때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봄철 저온 피해가 있습니다. 동해, 서리 피해. 그러면 또 날아갑니다. 착과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수확기 때 체리는 뭐가 있느냐? 새가 또 건드립니다. 그래서 체리는 진짜 지역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주 같은 곳, 경주는 체리 엄청나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사과 다 뽑고 거의 체리로 갱신될 정도로 그런 곳 외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지원 사업 없이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또 고민되는 부분은 물론 심어서 고수익 창출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력이 없다. 난 농사짓는 그런 솜씨가 없다는 분들 장목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 그리고 장목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그 지역에 많이 하는 것. 그 지역에 많이 하면서 무난하게 수익을 내는 것. 너무 한금알만 쫓지 말고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 지역에 많이 한다는 것은요. 우선 기술이 보급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확 판매할 때 판로라든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박스, 즉 농자재도 고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품종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본인이 다 개발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샤인머스켓 책은 지금 못 따고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아놨는데요.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닥칠 그런 일이었는데 좀 빨리 왔다. 그 빨리 온 것은 스스로 만들었다. 스스로.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고 또 잘 만든 포도는 샤인이 지금도 2만원 내외 그리고 또 잘 만든 건 2만에서는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안 좋은 포도는 지금 10,000원 이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고 어쨌든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목을 선택하실 때 제가 오늘 드린 이런 말씀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달라. 한번 실패하면 3년 길게는 5년 6년에 날아갑니다. 결국은 기농 빚쟁이 아니면 그동안 벌어놓은 거 까먹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런 포도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8월 달에 이렇게 응애 먹이면 당도 못 올린다. 이런 이야기 한번 곁들여서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